자연스럽게 또 시작해야 되겠죠. 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네, 장마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겸손과 또 함께 투자 철학을 또 공유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면 또는 자산 증식을 하고 싶다면 네, VIP 문의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나저나 여정님 그 어떻게 됐어요 여정님? 그 거시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들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야 여정님한테는. 어찌 보면은 또 루따뜨님 안녕하세요. 하루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유 중이에요? 태웅? 이거 보유 중이라고? 이거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 오늘 26%까지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한번 터졌겠는데요? 꽤 되죠 수익률.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수익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어제 수익률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일한다고 확인도 안 했다. 역시 안 봐야 됩니다. 주식은 안 보는 거야. 안 봐야지. 그냥 냅둬버려야지 자산 증식이 돼요. 그게 가장 크게 또 됩니다. 빨리 되고요. 그냥 자꾸 보고 있으면은 팔고 싶어요. 사고 싶고 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것은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안 사야 될 것을 사버리게 돼요. 어제 수익률이 태용이 21%였으니까 매입가가 8,731원. 현재가 12,950원. 47%네. 47.9%요. 수익률이 47%가 나옵니다. 대박인데 47%면은. 주식은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아가는 겁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또 뭐 축하는 아니고 뭐 팔아야 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주가 강세죠. 태웅뿐만 아니라 OCI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이쪽이 아무래도 강세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수익률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이거 여정님 수익입니다. 자 이게 그렇죠. 47.91% 나왔죠. 네, 이렇게 자산을 증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산 증식 극대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계속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자 여기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47.9%.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와요. 기다리면은 좋잖아요. 네. DL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손절했다고요? 미조님 안녕하세요. 손절을 하시면 안 되죠. 3년 동안 보유해서 그런지 팔기도 아깝네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주식과 사랑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딱 봐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50% 금방 찍죠? 내일 그러니까 뭐 보니까 내일은 좀 이게 하락을 맞을 수 있겠죠. 충분히 시가가 조금 저가가 되면서 뭐 다시 또 장중에 치고 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내일만 놓고 보자면 또 이걸 또 근데 올해 말이나
올해 말뿐만 아니라 뭐 내년, 올해 말,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또 이런 게 또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실전 투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종목에 1, 2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금액이 뭐 2천만 원이다. 근데 한 종목에 1,000만 원, 1,000만 원 두 종목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네, 1,000만 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제 종목을 계속 이렇게 넓혀가면 됩니다. 파링님 안녕하세요. 쌈스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통 방송 하겠습니다. 와, 제가 최근에 새벽에 조금 잠을 크게 못 자고 신경 쓸 게 있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입술이 입술이 지금 장마하고 건조하지도 않는데 입술이 지금 텄거든요. 마이너스 70%짜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거 아무나 못해요. 하늘스카이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아무나 못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다 할 수 있죠. 왜냐면 이 겸손 방송을 통해서 항상 금융 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을 받고요. 자산 증식 아시다시피 제가 시청자들도 자산 증식 VIP 회원들 자산 증식 많이 이뤄냈죠. 또 올바른 가치 투자 습관, 어떤 투자 철학 이런 거를 다 배우고 습득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70%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거를 극복을 해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거 띄워놓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 시청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 우리는 좀 다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그 오래된 시청자들 특히 그런 분들은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 공유가 됩니다. 아, 기다리니까 마이너스 70%짜리도 계속 꾸준하게 3년 동안 모아간다 그러잖아요, 여정님이. 우리끼리는 다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 공감 능력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거짓말 치지 마라. 이제 그걸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어떻게 마이너스 80을 버텨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여정님도 못 버텼을 거예요. 처음에. 처음 이제 그 가치투자 철학이 없다면.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모든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설령 좀 안 올라간다. 1년, 2년, 3년 동안 안 올라간다. 뭐 5년, 6년, 7년 동안 안 올라간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 회사를 왜 샀는지 처음에 내가 주식을 왜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점. 그러면은 아 싸다. 박앤세일이구나. 우리가 어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이 그럴 일은 없지만 샤넬백이 500만원 했던 게 250만원이에요. 바로 사죠. 그렇게 박앤세일은 30% 50% 박앤세일 할 때는 사는데 70% 세일 할 때는 사는데 주식은 세일하면 안 사요. 30% 세일, 50% 세일, 70% 80%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격 변동성을 보는 거죠. 그 회사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가격, 회사의 가치보다 가격을 중점을 더 두기 때문에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죠. 그렇죠, 레모네이드님. 이게 이런 부분 여러분들과 저와의 또 어떤 신뢰 관계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버틸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게 아니면 그렇잖아요. 매수가가 27,000원인데 저렇게 매수가가 처음에 27,000원짜리가 8,731원까지 낮췄습니다. 버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버티냐고 하시네. 떨어질 때 계속 사들이면서 평균 매입가를 저 정도 낮추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70%를 버텨야 플러스 100%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선님 교육 받으시는 분은 다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마트님도 초반에 1억 넘게 손실 나 있다가 지금은 얼마 벌었어요? 그 이상 마이너스 1억 몇천만 원이 지금은 플러스 거의 2억 가까이 이제 가잖아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겸손과 같이 하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할 거라면 좋은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 해라. 그리고 그 기업이 싸다면 가능하면 쌀 때 사라.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루님이 그러잖아. 어제 멱살 잡고 끌고 가주시라고. 제가 머리끄댕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여기까지다. 나는 뭐 이거 성향이 안 맞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5년, 10년 지나면 무조건 후회해요. 무조건 100% 후회합니다. 100%.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겸손 방송을 언제나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하시고요. 자산 증식 꼭 이루셔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쌍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와주고요. 기부 문화도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통 방송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통하고 네, 오늘. 네, 어제 저 잘 다녀왔어요. 어제 여러분들 어제 잘 다녀왔고 또 걱정해주신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잘 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요. 그렇습니다. 비싸게 샀다고 낙심하는 것보단 더 사드려야 되군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제목이 자산 증식 극대화 방법이잖아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안 파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 주식을 팔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그 주식을 샀으면 안 됐었어요. 저는 이런 철학도 있거든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철학을 전파하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고 10명, 20명이 늘어나고 100명,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앞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서 자본주의를 깨닫고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자본가가 되기를 저는 희망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뭐 그건데 이건 또 철학적인 부분인데 인생을 저는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런 하늘 스카이샴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늘 스카이님 6개월 정기 구독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하늘 스카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 30명 됐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생방송 시청자분들은 많지가 않은데 제가 유튜브 동시 송출은 또 안 해요.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로만 이렇게 하고 있고 녹화 방송은 물론 유튜브로 올립니다. 올리고요. 편집 뭐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 규모로 봤을 때 구독자 수가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결코 이거는 뼛속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거나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사실 마음이 없으면 저런 거 못하거든요. 스카이님 저랑 함께 또 원하는 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OMZN님 안녕하세요.
우리 디켓님도 또 구독 딱 해주시고, 행복한 맘님도 딱 구독해주시고, 또 그러잖아요. 금요일님도 딱 해주시고, 또 팬가입까지 딱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세 주식 팔 때 저절로 떼지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 가서 따로 신고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원청징수로 부과를 한다고 하고, 직장인들은 그 월급에서 떼갈 거예요. 원청 1년에 한 번 원청징수 그 할 때. 뭐 정확한 것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 양도세가 오늘 발표가 또 됐죠. 시타는 이번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좌파 우파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나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정권에 잘한 것은 칭찬합니다. 잘 못한 것을 까는 거죠. 거래세 인하도 결국 최종적으로 0.15% 인하. 거기에다가 양도세를 매기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건 맞다. 하지만 우리의 그 기업 구조 시스템, 컴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 지배 구조, 그 시스템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가 현금을 막대하게 쌓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현금을 3000억을 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도대체. 회사는 주주 거죠. 그렇죠.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주들과 환원하는 시스템이죠. 같이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현금을 쌓아 놓냐는 거야. 단지 위기 때문에, 2차 팬데믹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은 따로 준비 안 해도 돼요, 레모네이드님. 그거는 네, 자연스럽게 그게 공제하고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금이 3천억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이,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막 있잖아요. 배당을 주든지,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지도 않아요. 이 현금은 우리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 겁니다. 우리 주주들 거예요. 주주들 거를 안 주고 가지고 있어요. 안 쓰고. 그러면은 배당을 주든지, 배당을 높이든지, 아니면 R&D에 여기에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기울어진 이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자. 우리가 선진국 시스템 문화를 따라가는 거는 좋다. 미국, 영국, 독일 그런 거 따라가는 건 좋은데 양도세 매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기본을 지키지 않고 그것만 따라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니까. 이거는 이중과세죠. 증권 거래세를 없애든지, 증권 거래세를 또 0.15로 맞춰놔. 농어촌 특별세의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농민들이 또 들고 일어선다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자본주의의 그 경제 시스템을 몰랐을 때는, 돈이 돌아가는 그 스마트머니들, 그 돈이 돌아갈 때는 저도 부동산 막 떨어져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 너무 비싸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옛날 일이지만 저도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자본주의에 눈을 뜨고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력을 통해서 되거든요. 흙수저가 금수저로 될 수 있어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고요. 단군 이래에 가장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돈 벌기 편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감정시기 시대라든지 조선시대는 뭔가 그게 안 됐잖아요. 신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선시대는 돈이 있어도 양반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거상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한글, 영어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좀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죠. 벌써 22번째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그건 좋다 이거야. 5천만 원을 하든 2천만 원을 하든 3천만 원을 하든 없애든 이 기울어진 것보다 바로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업의 지배구조 시스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몰라요. 왜? 그들조차도 지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홍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래 쫄쫄이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핵심. 그들도 어릴 때부터 주의식 교육을 받고 학원 보내고 금융 문맹의 삶을 살고 오늘날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근데 정부에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걸 다 생각하고 다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미친 정책 안 하거든요. 그 어떤 OECD 국가나 선진국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진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 여야 할 필요 없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필요 없이 금융 문맹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트럼프의 측근들을 보면 있잖아요. 공화당의 트럼프의 측근들은 다 금융 전문가예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사람들로 꿰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어떤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그 의료 시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안 좋아요. 어떤 그렇잖아요. 감기 약 하나 받을 때도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안과 눈 좀 가려워가지고 가면은 바로 가면은 동네 앞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그런 의료비의 부담 때문에 401k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노후 준비, 사람이 노후에 육체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픈 데는 많고 하니까 의료비가 부담이 되니 국민적으로 부담이 되고 고령화 시대에서 이게 나라의 어떤 위기가 될 수 있으니 401k를 일찍이 만들어서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브랜드뉴 20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뉴님 안녕하세요.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걸 돌아가면 이거는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1년에 무슨 5천만 원을 벌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만 벌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서. 주식을 우리가 장기전이잖아요. 주식은. 어떤 연도는 수익이 나고 어떤 연도는 수익이 안 나요. 손실이 날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수익이 나면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뭐 발표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 가면 또 몰라요. 뭐 이낙연이 정권을 잡든 뭐 어디 저기 야당에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그쪽에서 대통령이 되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브랜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 감사해요. 저도 자본주의를 몰랐을 때는 그 집값 무조건 폭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DL 아크엘스디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DLAQLSDN님, 아이고 100개 팬가입, 아이고 감사합니다. 뭔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디캠님 별풍선 100개 어이구! 감사합니다. 디켓님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디켓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하시네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이대가 진짜 다양해요. 20대부터 통상 60대, 70대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청자 통계를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을 치는 사람들은 채팅을 계속 치고, 안 치신 분들은 계속 안 쳐. 조용합니다. 경청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또 뭐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양도세를 많이 매기잖아요. 부동산에도 다주택자들에게. 근데 진짜 그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대부분은. 그럼 그 부자들이 거기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면은 이제 뱉어내야 되고 팔아야 될 수밖에 없고, 진짜 부자들은 10년, 20년 동안 그냥 존버 해버려요. 그냥 안 팔고 버티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자들 중에 그 세금 무서워서, 보유세 무서워서 아파트 판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급감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집값이 또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야. 집값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존버세 매기겠다 그러는데, 부자들은 그 종합부동산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무섭지도 않거든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거 뭐 일도 아니에요. 1억, 2억 내는 거. 뭐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다 강남에 1억 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들어갈 때 8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관리비가 뭐 150만 원 나온다, 200만 원 나온다. 그게 놀자도 아니죠.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 뭐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내는 거와 오히려 더 싸요. 네, 체감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체감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25만 원이 넘어가면 약간 30만 원이 마지노선이잖아요. 30평대 기준. 30만 원이 딱 나오면 와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관리비 30만 원대 나오면. 아파트 30 몇 평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근데 부자들은 아파트 80평 기준으로 관리비가 뭐 200만 원 나오든 300을 나오든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부자들이 이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고 거래량이 급감하면 그럼 서민들이 좋아지느냐? 그러면 서민들 이걸 부자들을 때리면은 서민들이 반드시 좋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주식에서도 양도세 때리면 서민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좋아질까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자, 주식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동산과 주식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주식도 슈퍼 개미, 큰손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큰손들이 슈퍼 그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요. 어차피 양도세가 똑같이 이렇게 매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미국 주식 가고 중국 주식 가거든요. 저 같아도 그래요. 사실상.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이 20%를 낼 거라면 25%를 낼 거라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낼 거라면 거길 가죠. 자,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큰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투자금액 5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한 사람들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한국 시장이 왜 못 올라가요?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주식 비중이 1%고 미국은 50%예요. 자, 일본은 10%입니다. 연기금의 그 300에서 400조 가량의 퇴직연금, 그게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해외 주식 폭을 넓히겠다.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겠다. 그런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교육 시장 1년에 20조에서 30조가 나가죠. 그게 푸시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나와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되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월급 받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삼중고예요. 어찌 보면은. 이것마저도 양도세를 때리겠다 하면 과연 큰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해외 주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저라면 저기 딱 시행이 딱 되면 물론 국내 주식 몇 퍼센트 딱 놔두고 한 해외 주식 8, 국내 주식 한 2 정도. 저는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뭐 7대3 해외 주식 7, 국내 주식 3 또는 해외 주식 8, 국내 주식 2. 저는 이렇게 아마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큰 손들 입장에서는 큰 손이 떠나면 당연히 수급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메리트도 없어지고 매력도 떨어지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안 될 것이고 그 주가는 결국 기업의 자금 수요율이 안 되니까 쉽게 안 되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도 10,000원에 할 때랑 5,000원 할 때랑 완전 다르죠. 10,000원에 할 때는 발행 주식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5,000원 할 때는 주식수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만큼 2배를. 만약 주가가 1,000원이면은 10배의 주식수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기업이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면은 재무가 위기일 때가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계속 연쇄 추돌로 일어난다는 거. 그럼 부자가 안 되면 부자를 때리면 서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서민은 더 죽어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투기꾼들 다 잡아라. 그게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서민들 빵원 마이너스 통장 빚이 있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0억, 20억, 100억, 200억의 순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냥 그 정신승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패배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나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야. 나는 이런 환경에 자랐어.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한번 살 거 나는 욜로적으로 살 거야. 소확행, 뭐 먹방, 여행, 뭐 과소비, 뭐 벤츠 BMW 할부로 지르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게 소비 진작이 안 되고 부자들이 결국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한테는 더 큰 피해가 됩니다. 부자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300억이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300억이 있는 사람이 이 정책이 나오더라도 양도세 정책이 나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서민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그런 서민들은 계속 정신승리만 하고 결국 나중에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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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결국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자를 때리면은 서민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자, 재난지원금 이번에 풀었습니다. 똑같이 풀었어요. 자, 그 뒤에 내수 진작은 살렸는데 자, 그 뒤에 후폭풍이 세죠. 저는 그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잘못됐고 주식 정책도 잘못됐다. 대통령이 주식의 자금을 동학개미 운동의 의지를 꺾지 마라.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도세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바로 잡지도 못해요. 그리고 장기 투자 공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쏙 빼놨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뭐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을 때 몇 퍼센트 공제, 5년 이상 됐을 때 몇 퍼센트 공제.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10년 이상 됐을 때는 몇 퍼센트 공제. 그리고 소득,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누구는 5천만 원이고 누구는 3천만 원이고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과세하는 그 비율도 각자 다릅니다. 이게 선진 문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쏙 뺐어요. 외국인들은 그렇죠. 세금을 안 내죠. 우리나라에게.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돈 앞에 감정적인 순간 돈은 나를 멀리합니다. 돈 앞에 이성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돈을 부려요. 내가 시간을 사고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돈은 가장 강한 돈은 무엇이에요? 가장 강한 돈은 바로 막 10억, 100억 그 큰 돈이 강한 돈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긴 돈이죠. 즉 10년, 20년, 30년 동안 운용될 수 있는 돈이 가장 강한 돈이죠.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돈은 무엇입니까? 이번 달 굴릴 자금. 자, 1년간 굴릴 자금. 자, 전세 자금으로 잠깐 주식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 통장. 이런 돈들이 가장 약한 돈이에요. 그 약한 돈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강한 돈과 약한 돈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팔면 되는 거예요. 즉 하루 먼저 사고 하루 늦게 팔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박근혜 때는 소통이 안 됐잖아. 이명박 때하고. 지금은 청와대 게시판 있어가지고 소통이라도 되지. 그때는 소통도 되지도 않았어. 그때는 그냥 뭐 개쌍 마유이로 가던데. 뭐 지금이나 아니 그 막말로 이명박 때나 지금 문재인 때나 똑같아. 그냥 개쌍 마유이야. 그냥 의석도 뭐 184 확보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정책 그게 좀 약간 그 기업가 자문위원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잘못됐죠. 다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돈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투자하기가 더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우리 때 이거를 빨리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2월 공제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고 이번에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저는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그 2월 공제라는 것은 손실분도 있고 수입분도 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97년, 98년 IMF, 2011년 유럽 재정 위기에 투자한 사람, 그때 폭락 전에 투자한 사람들 엄청난 손실일 거라는 거죠. 그걸 다 회복하기까지는
보통 한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 2월 공제를 한 15년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제 생각이겠죠, 이것도.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여기 부자들은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부자들도 많이 방송을 봅니다. 제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봐요. 다 공감 갈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날 거예요. 이 자체는 저는 앞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양도세를 매기는 건 좋은데 지금은 그 매길 때를 나중에 매기고, 매기 전에 그 기울어진 지배구조 시스템을 딱 잡아야 된다. 저는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화라는 주식을 볼게요. 한화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에요. 자, 1조 7,950억입니다.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여기 보시면은 6조 4,486억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을 봤을 때 이 현금만으로 한화라는 그 똑같은 그룹을 사실상 3개를 살 수 있거든요. 이 한화하고 덩어리가 큰 하나 같은 그 회사를 3개를 살 수 있어요. 그냥 현금 박치기로. 근데 이 현금을 제가 안 풀죠. 안 풉니다. 계속 쌓아가잖아요. 현금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자, 2017년도 2조 8천억, 18년도 5조, 19년도 4조 5천억, 자, 올해 6조 4천억입니다. 이거 주주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안 주잖아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게 기업 지배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평상시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모든 이런 거는, 저는 방송할 때 모든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막 소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충처럼 계속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안 하거든요, 사실. 하기도 싫고, 귀찮고, 뭐 듣는 입장에서는 뭐 재밌지도 않고, 저 새끼는 좌파다, 쟤는 우파다, 그래버리니까 나는 중립인데, 잘한 건 잘했다 하잖아. 그 북한과의 관계는 잘했어요. 비록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가 되었지만 잘했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 번개도 치고 판문점에서 얼마나 좋아.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가지고 진전을 못하는 거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령화 중심으로, 고령화 분들을 중심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시키겠다. 이거는 진행시키겠다. 그게 안 된다면 그거 진행시키겠다 그랬고, 이산가족 상봉을 당장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게 힘들다면 판문점에서라도 몇 명씩 계속 만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잘 안 풀리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 어떤 정권보다 지금이 최고예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체감적으로 얻는 건 없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포 안 떨어졌거든요. 군인들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때 목함지뢰, 천안함, 연평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까지도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김대중 정권에서도 서해교전으로 목숨을 잃잖아요. 김대중 정권조차도.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군인이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이 넘은 시점에서 터지지가 않았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좋은지 나쁜지 체감이 없으니까. 그겁니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러니까 남북 이 자체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물밑 작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또는
기존에 아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올해 11월 달에 재선이 들어갔는데 무리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한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수를 던질 거예요. 어떤 수? 대북제재 해제. 그거 던질걸요? 그걸 아마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연병 핵시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뭐 폭파라든지. 자, 그거 해주면 우리가 다 해제시켜주겠다. 그렇게 무리수 더 버릴 수도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좋지가 않죠. 왜? 홍콩에 그게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미국과 중국 엎친 데 덮친 격에다가 지금 홍콩도 주관하고 있죠. 자, 싱가포르는 금융이 작습니다. 일본은 아예 금융 문맹이에요. 자, 그러면 아시아의 중심은 우리나라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진짜 잘 살려야 돼요. 물론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기회는 왔어요. 지금 홍콩,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이었습니다. 근데 홍콩의 자금들이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이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시중 이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 외국인들이 더 투자가 되어 있게끔, 그리고 국민들도 좋은 투자 문화, 그리고 연기금의 우리나라 주식 비중 확대, 퇴직연금을 주식 비중의 50% 이상을 박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입사한 사람들부터 그걸 적용시키자는 거죠. 지금 입사하는데 무슨 퇴직금을 받습니까? 어차피 30년 뒤에 퇴직금을 받을 건데, 그럼 월급의 10%씩, 또는 퇴직연금 들어가면 퇴직연금 규모의 50% 이상은 미국처럼 쏟아붓자는 거죠. 유빈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본가가 되는 길이에요. 이걸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증시 극대화 방법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주식의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이번 정부가 뭐, 야, 이거 뭐 부자들 때려잡아야지, 투기꾼 때려잡아야지, 투기꾼 몇 놈 때려잡으려고 선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10,000명 있으면 그 중에 투기꾼은 한 100명이거든요. 그 100명 잡자고 10,000명 다 모아놓고 일단 불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잡자고, 벌레 잡자고 초가상관 다 태운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아, 남북 관계는 저렇게 잘하는데, 앞으로 잘 할 건데, 잘 해왔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하는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정책이.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와 이제 대선을 겨룰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끔찍한 얘기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고평가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더 사이를 벌리고 있다.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지금 주식 시장은 폭락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대통령, 우리나라 어떤 후보가 지금 코스피는 고평가다.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제발 좀 파세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끔찍하죠. 바이든이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조 바이든 그 대선 후보가 저 얘기를 했는데 과연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자체가요. 미국의 어떤 나스닥은 또 만스닥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네, 끝없이 올라가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급락이 나오면 굉장히 또 어떻게 될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인 거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든 2000포인트든 3000포인트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그리고 꼭 사야만 한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사고 인기 있는 회사, 인기 있는 주식은 멀리해라. 좋은 주식과 오랫동안 함께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쌀 때 사라. 그리고 제대로 해라. 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런 금융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아니 저기 그 투기꾼 저 새끼들 야 부자들 때려잡아. 저 새끼들 남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근데 자본주의에 눈을 딱 뜨고 깨닫는 순간 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계속 가난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을 전환시키고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럼 언제까지 내 환경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주식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사야 돼요. 결국 모든 초이스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팔지 말고 가져가세요. 자,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자 이거 100만원 갑니다. 50만원 가고요. 80만원 가고요. 100만원도 갑니다. 자, 팔지 말고 들고 있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가요. 100만원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팔아요. 어떤 사람은 손절칩니다. 31만 8천원에 사가지고 25만원에 손절을 쳐요. 그리고 3년 동안 5년 동안 카카오가 50만원 100만원 못 가고 있으면은 조롱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카오가 이제 100만원 갔어요. 그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안타깝게도. 당연하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고방식.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그 생각들, 그 가치관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근검절약하고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사세요.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산다. 나 평상시 근검절약인데 이거 10만원짜리예요. 근데 10만원짜리인데 다른 것은 싼 것은 2만원 3만원 합니다. 근데 이거는 10만원 합니다. 과연 10만원 이 3만원짜리가 수명이 짧은가? 10만원짜리가 수명이 긴가? 아니면 가격은 다른데 수명은 똑같은가? 그걸 판단을 해보시고 좋은 제품은 10년 이상 쓴다 하면은 이 10만원짜리를 골라야 되겠죠. 2만원 3만원은 1년 2년 쓰면 고장난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마우스 여러분들 이 마우스가 뭐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마우스 뭐 어떤 거예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하루님. 네. 잘못된 거죠, 그게. 국회의원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죄인 취급하고 야 당신 왜 주식 그렇게 많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면 제가 이 마우스가 레이저 제품이에요. 네, 결론은 비쌉니다. 한 7만원 주고 샀어요. 배송비까지 해서 71,500원 주고 샀는데 이거를요. 네, 게이밍 마우스더라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마우스 로지텍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마우스들이 인터넷에 쳐보면은 벌크 제품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품은 7만원인데 벌크 제품이라 해가지고 7만원짜리를 15,000원, 18,000원, 2만원에 팔아요. 3만원에도 팔고 그렇게 팝니다. 반값 이하로 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마우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7만원짜리를 18,000원, 2만원짜리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그 회사에서 만들었는 똑같은 그 회사에서 하는 건데 소름에서 OEM 방식이잖아요. 1, 2년 만에 고장납니다. 1년, 2년 만에 고장나요. 물론 이 마우스도 제가 써봐야 알겠지만
이런 마우스는 통상 10년 이상 씁니다. 근데 싼 것은 만원, 1년, 2년이면 고장나요. 진짜 이거 100%입니다. 100%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주문할 때, 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 돈 쓰는 노하우인데, 정품은 이런 박스에 담겨와요. 이런 박스에 딱 담겨옵니다.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벌크 제품이라 그러죠. 그게 아닌 것은 AS 기간이 짧고 그런 벌크 제품은 그냥 랩에 비닐 랩에 마우스를 비닐 랩에 딱 쌓여가지고 배송을 합니다. 이게 메시지가 무엇이냐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쓴다 그거잖아요. 좋은 거를 사서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가격이 좀 더 높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죠. 더 싸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회사를 골랐죠. 근데 그게 비싸지가 않아요. 싸요. 정품인데 쌉니다. 싸기까지도 해요. 50% 박인 세일이고 70% 박인 세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지금부터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소통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정님의 그런 결과치를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여정님이 3년간 사 모았어요. 마이너스 70%인 것을 3년 동안 사 모아가지고 수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자, 오늘 기준 47.9%예요. 자, 이런 것을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좀 깨닫고 비슷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시청자들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심을 하지 마시고 진짜 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겸손 말대로 하니까 주식을 과거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사고팔고 단타, 단기 매매로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로 손절하고 자산이 쪼그라들고 감소시키고 파산됐다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자산이 계속 증식되고 있죠. 놀라웠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식의 그 매입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주식으로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현대차 사가지고 수익 나고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 다 샀죠. 다 수익 중이죠. 이게 앞으로 뭐 20만원을 가든 40만원 가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이제 우리한테는. 왜? 그건 단기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 돈을 벌고 지금도 벌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PER이 100이라고 해도 지금 매출액의 2배를 넘으면 그 PER은 퍼라는 것은 50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 해년에도 2배로 매출액이 뛰어나면은 급성장하게 되면 그 퍼라는 것은 25로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12로 수정이 됩니다. 12면은 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도 사실 할만하거든요. 리드코프라는 이런 종목들도 할만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할만해요. 이것도. 왜? 이거 싸거든요. 대출은 리드코프 뭐 그거잖아요. 싸요. 쌉니다. 자, 퍼를 보면은 퍼가 4배예요. 4배. 4배라는 것은 이 회사가 단순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퍼가 4배라는 것은 네, 이 회사가 4년 뒤에는 이제 무조건 흑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4년만 투자하면은 원금은 보존되고 4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수익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현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ROE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ROE는 10입니다. 괜찮죠. 좋죠. 현금 흐름표 좋죠. 부채 비율이 어차피 이 금융회사는 어차피 부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리더코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신다면 2018년도 매출액이 4,636억이 나왔는데 부채 비율은 242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81로 줄어들었어요. 분기를 또 보니까 17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재무의 건전성이 날로 좋아지고 있죠. 거기에 실적은 사실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분기 매출 실적은 떨어졌지만 견고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저는 다시 한번 8,000원은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기업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거를 제가 항상 연구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할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밌는 겁니다. 비상님 잘 하고 있죠? 비상님 노루페인트 어떻게 됐나? 노루페인트 올라갈 때 됐는데 좀 더 있어 보면 이거 올라갈 때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거 여차하면 이거 10,000원 가니까 좋죠. 배당도 주고 배당도 쏠쏠합니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려는 저점 세력들이 있거든요. 받아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또 세게 또 올릴 겁니다. 근데 여기 내가 볼 때는 건설 시장 자체는 살아나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예요. 건설이 좋아지면은 이런 약간 건설과 관련된 어떤 페인트 업종, 시멘트라든지 그쪽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루 페인트를 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나마. 야, 이 대한전선 대한전선 이거 뭡니까? 사실 STI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급등해도 안 팔았어요, 땅님?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급락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나? 올라오다 이렇게 또 밀어버리면 또 멘탈 또 흔들릴 수 있는데 들고 있어야지. 이거는 뭐 좋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인데 안 흔들리면 돼요. 대한전선도 네, 그쵸? 제가 돈전주를 잘 언급하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돈전주.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2분기 매출액이 엄청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16% 상승이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801% 증가가 됐고, 그렇죠.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어 있고, 그 신규 프로젝트 확대가 실질적으로 수주를 했었죠.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쪽에서요.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도가 지금 있어요. 지금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변동성이 계속 앞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SM의 어떤 이런 주가를 보면은 이날 고점에 네이버가 1,000억 투자한다는 그 소식과 함께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바로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그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변동성은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이 변동성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만약에 SM을 뭐 여기서 샀다, 뭐 고점에서 샀죠. 그럼 여기서 손절이 나오죠. 또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손절 나오고, 사고 손절.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신풍제약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오늘 시타델님 안 들어오셨네요. 시타델님이 이걸 사가지고 뭐 10%인가 뭐 먹고 10%대 먹고 뭐 팔았는데 오늘도 상한가 갔어요. 오늘도. 이건 몇 배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배가 아니라 이제 한 15배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겸손하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그냥 나는 여기서 주거든. 여기서 줘가지고 그냥 뭐 물론 여기까지도 끌고 가가지고 나는 안 팔지. 여기 넘어가니까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못 견뎌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못 견디지. 1, 2, 3, 4, 5, 6, 7, 8 8년인데. 근데 8년만 참으면은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8년, 10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2002년 기준으로 이걸 여기서 샀다. 겸손말 듣고 여기서 샀다. 하면은 이게 인생의 뭐 티도 안 났는데 인생 역전이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대형주가 못 간다라는 편견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메가스터디 교육과 똑같죠. 여기 차트를, 지나간 차트를 이렇게 보자면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선 다 비관론자들이죠. 여기서는 자 끝났다, 안 된다, 바닥 확인이 안 됐다. 그도 그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 즉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SK케미칼은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 20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저 위에 20만원 가치가 있는데 지금 5만원이다. 몇 퍼센트 세일이에요? 70% 세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5만원에 사가지고 5만원에 삽니다. 자, 5만원에 사가지고 나는 20만원에 팔겠다. 2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 회사의 가치는 저 위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서 20만원에 자, 팔려고 했는데 자, 상한가를 치죠. 그러면은 내일 팔면 되겠죠. 내일 종가에 팔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내일 2시에서 3시 반 사이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과 어떤 투자 철학이 내공이 되어 있으면, 내재되어 있으면은 이런 변동성에서는 흔들리지가 않다는 거죠. 겸손히 게임주 좋다 그랬잖아요. 네오위즈가 성큼 올라갔었고,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웹젠도 결국 치고 가죠. 웹젠도 치고 가고요. M게임조차도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셉니다. NC소프트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중소형주 종목들이 치고 간다는 거. 조이시티도 네 살아있죠. 이런 거 조만간 2만원 돌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뭐 넷마블도 치고 가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뽑아냈죠. 네, 지금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다. 게임빌도 자 반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올려고요. 자 컴투스도 한번 들어올렸죠. 네, 그렇죠. N자로. 자 N자로 가는 겁니다. N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상승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늘도 네 뭐 다들 잘 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 해가지고 사실 이게 동 가격, 구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LS가 또 가는 거예요. 푼산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기동이라는 그 가격 상승에 어떤 실적이 개선이 되느냐 떨어지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의 수주를 받는데 미국은 노후된 전력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가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라면은. 주가는 싸죠. 주가는 아직까지 쌉니다.
주식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가장 오랫동안 보유를 해라. 바로 그런 기본적인 거예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과거에. 네, 구리 가격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 굉장히, 그리고 방산업체의 어떤 적폐 규정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약간 정치적인 거죠. 적폐로 규단해가지고 풍산의 어떤 그런 것도 밀렸는데, 사실 정치적인 것보다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싹 막 엄청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성장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가장 큽니다. 근데 돌아서잖아요. 돌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업들은 대박을 쳤고 지금도 치고 있고, 식품주들이 또 그러죠. 식음료 종목들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 네, 대박 치고 있죠. 그 다음에 풀무원 엄청납니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좋아질 건데,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안 좋아졌는데 그게 현재 이제 시장의 그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 회사가 결국 살아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원점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류가 끝날 것인가? 계속 종속이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계속 종속이 되면 좋은 기업과 함께를 해야 되겠죠. 주식시장도 계속 살아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 회사를 사는 것도 역발상으로 저는 괜찮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중국 소비재, 지금 좋지 않습니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뭐 화장품, 게임, 여행, 어떤 한류, 그 다음 어떤 영화 관련, 그쪽 영화 드라마, 이쪽 섹터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목요일은 VIP 전용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매주 목요일날 있으니까 우리 VIP 회원분들 들어오시고요. 그거 끝나면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 할 거니까 또 이렇게 알람 또 오시면, 알람 오면 들어오시고요. 그거 끝나면 또 VIP 그날 했었던 녹화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답니다. 항상 안전운전, 꼭 안전운전, 브레이크도 나눠서 여러 번 밟고요. 안전거리 확보하시고요. 평소보다 20-30% 이상 감속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해요. 내일 봐요, 여러분들. 내일.